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OGT의 대표 김홍기입니다. 앞에 9개의 세션에서 K-팝의 데이터 그리고 트렌드를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K-팝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 9개 세션을 이렇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미 그 K-팝 너머에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를 아마 직접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같이 준비한 여기 3명의 K-팝 평론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각자 인사를 또 한 번씩 할까요? 네, 네. 네. 네, 마무리되니까 좋네요. 일단. 네. 저는 김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이 K-팝 레이더에 참여하게 된 김윤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우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 올해 K-팝을 정리할 만한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9개 세션은 이제 틱톡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뿐 아니라 각자 또 올해 K-팝을 바라보시면서 관심 있게 본 그런 키워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뭐 키워드 하나부터 말씀해 저는 주세요. 역시 올해 키워드는 틱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심. 네, 진심 반 유머 반이었고요. 네. 이제 틱톡이라고 말하는 거 안에 이제 좀 몇 가지가 숨어 있는데 뭐 역시 비대면 아닐까요? 네, 올해 주요 키워드 하나.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이 낳은 여러 가지 뭐 후과가 많잖아요. 네. 새로 만드는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예기치 않게 앞당겨진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각종 비대면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뭐 그 외의 기술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인사이더들끼리는 알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었거나 네. 이미 개발돼 있었거나 사실은 날짜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닥치면서 그런 것들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다. 뭐.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K-팝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약간 다 땡겨진 네.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 제가 뽑는 키워드는 테크. 약간 음악 K-팝에서 특히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뭐 기술적인 어떤 혁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빨리 붙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고 SM의 문화 기술하고는 다른 거죠?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비슷해. 문화 기술의 그 기술이 기술이야.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와 테크가 좀 붙으면서 사실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들, 엔터는 약간 예측 불가능해. 엔터는 뭐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의 이야기와도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인데 저는 사실 혼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혼돈의 카오스인가요? 약간 광야를 하고 싶다. 아, 내적으로는 광야, 광야를 광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들끓었지만 그렇기엔 좀 어렵고 혼돈인데 이 혼돈이라는 것 자체가 업계의 어떤 내외부에서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적으로 전부 언급을 해주신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준비를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지금 뭔가가 시작이 돼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업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도 사실 뭐야 같은 느낌으로 모두가 그것들을 시작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 것들 또 뭐 뉴 테크놀로지들 새로운 개념들 전부 등장했지만 만약에 그것들이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혹은 그것이 명확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도저도 아니었다? 저는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이제 무언가 피어날 실마리를? 씨앗들이 네, 저는 뭔가, 그런 것들이 뿌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럴 수도 비유가 있겠- 올드합니다. 아니 네, 굉장히 내가 이걸 문학적이시네요. 왜 기억하냐면 네. 예전에 소녀시대 콘서트를 가면 네. 거기 콘서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맨날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었어. 아니 근데 아까 우지님이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K-팝도 마찬가지로 연예 산업, 문화 산업 전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기술 아까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렸는데 문화라는 말, 기술이라는 말이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말로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문화는 프리딕터블하지 않아야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게 가치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기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K-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팬데믹 국면을 맞이하면서 K-팝이라는 산업 자체를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나, 산업적인 관심이 확실히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맞아요. 거기에 정말 100% 동의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 아마 사실 작년만 해도 아까 유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돈 속에서 뭔가 다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근데 한 1년 정도 만에 어느 정도 방향을 좀 다 찾거나 어떤 솔루션을 좀 찾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요? 그래서 솔루션이 보여요? 좀 알려주세요. 솔루션 있으면 그걸 제가 투자 좀 하게. 아직 혼돈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아무도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그런 팬데믹 2년 차이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플랫폼이랄지 체계적인 마케팅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생겨나긴 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 혼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결국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끝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것들을 완전히 끝까지 끌고 가기도 그렇고 이전의 것들도 다시 가져오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들도 디벨롭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2021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키워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스파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갑자기 그냥 아니 또 이어지니까 뭔가 혼돈, 아니, 아까 광야. 약간 올해 가장 주목한 아티스트. 맞아요. 사실 에스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주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주목보다는 좌절을 안겨준 아티스트입니다. 갑자기 왜요? 내 K-팝 씬 안에서 나의 촉이 네. 촉이 무뎌졌구나. 나 이제 한물 같구나. 이게 이 촉이 작동을 안 하나? 그러니까 저런. 진짜 에스파의 등장, 거기에서 담겨진 어떤 세계관, 그들이 어떤 그 모든 것들 전시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쏟아진 관심들이 저는 당연히 관심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일 줄은 사실 몰랐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좀 네. 어떤 놀라움을 안겨준 아티스트였다는 생각.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 2021년 가장 주목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K-팝 콘텐츠가 얘기할 때 아마 에스파는 절대 안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하나씩은 에스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는 또 좀 다를 것 같은 게 저는 이 에스파라는 아이콘 자체를 뭔가 미래적이라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무언가의 탄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냥 약간은 반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이 에스파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그 밈적인 요소들이 이들의 인기의 동력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또 반농담식으로 작년에 비에 깡이 있었다면 올해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있었던 것 뭔지 알것 같다는 같아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나 혹은 에스파 멤버들의 매력이랄지 혹은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뭐 광야라고 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미지의 세계, 각종 세계관 같은 것들도 촘촘하게 또 이 덕질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 이외에 이제 이 에스파라는 어떤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세계관 그리고 넥스트 레벨이 가지고 있는 SM의 정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성 같은 것들이 밈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스파 보면서 아까 김영대 평론가님이 좌절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게 떠올렸냐면 미래는 현재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사실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에스파의 모든 뭐 세계관이니 아니면 저 캐릭터니 혹은 블랙맘바는 누구니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저게 도대체 뭐지? 이제 뭐 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볼 수 없네? 라는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이 새롭게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자꾸 뭔가를 분석하게 되고 이랬던 건데 아까 그 SM 그 뭐 SMP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재밌었던 게 있어요. 최근 뭐 틱톡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Z 뭐 세대, 네.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뭐 M 세대 중에서도 좀 어린 축, Z 세대는 해당이 될 거고 이 SMP라고 하는 이런 장르나 이런 양식을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건 사실 놓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니까 이거는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겠지 했는데 이게 완전히 어떤 새로운 진짜 미묘한 형태로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이런 재밌는 게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를 사실 저는 생각지 근데 못했던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트로 같은 것들이 6, 70년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90년대 음악들을 이제 많이 올라가봐야 뉴트로로 80년대. 최근에 그런 Z세대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SM의 시작도 90년대잖아요. 네, 그 시점에 있었던 음악을 지금의 어떤 어린 세대들이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역시나 그냥 그런 뉴트로 레트로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최근에 SM이 IP를 강조하는 그런 컨퍼런스나 그런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많이 내놨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자신들이 갖고 있는 SMP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재적 자산이죠. 그거를 사실 유지하는 게 앞으로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또 이 새로운 Z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승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뭐 혹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에스파 얘기를 계속했는데 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네. 또 한 팀을 한 번 더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올해예요. 네. 나는 투바투. 아 갑자기 나는으로 들어오시네요. 깜짝 놀랐네 나는. 죄송합니다. 네네. 선언하고 있어. 네, 네.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어떤 의미에서 그러셨어요? 아니 일단 음악 자체도 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아이돌 씬에서는 굉장히 좀 튀죠. 네, 제로바이 멀럽송도 그렇고 루저 러버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뭐 유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네. 말을 하는지 그런 네네. 락 베이스, 펑크 베이스 그런 방황하는 10대들의 어떤 서사, 그러니까 서사만으로 보자면은 가장 사실은 데뷔 때부터 정교하게 그 구축해온 하나의 저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투바투르군. 기본이죠 거의 그렇죠. 뭐 다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편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바투가 어떤 식으로 뭐 커리어가 지낼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이런 느낌 그대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K-팝 안에서 하나의 독특한 뭐랄까요 색을 가진 존재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주목일 수도 있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경우 그리고 엔하이픈의 엔하이픈. 그 드렁크 데이즈라는 이제 곡이 발표가 됐었고 앨범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그룹과 작품들에 대해서 좀 주목한 점이 뭐였었냐면 이게 여태까지 물론 K-팝 안에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까지 이 정도로 본격적은 아니었던 영미권의 어떤 하이틴 서사 같은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한 콘텐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서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나 각종 티저 영상들 같은 걸 봐도 예전에 K-팝은 한국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뭔가 탈세계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아주 예전에 K-팝은 좀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좀 대중문화가 또 발달했던 국가들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이 두 아티스트의 올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뭐 넷플릭스랄지 혹은 이제 미국에서 흥했던 뭐 뱀파이어물, 청춘, 뭐 티네이지 뱀파이어물 같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각종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뭐 스케이트보드랄지 그렇죠. 미국 영미권의 어쨌든 90년대 문화에서 좀 영향을 받은 네. 듯한 그런 서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전의 어떤 K-팝에서 청춘을 그리는 접근 방식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이게 K-팝이 글로벌로 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새롭게 개척한 그런 어떤 글로벌의 대륙이 다시 또 K-팝의 콘텐츠 안에도 들어오고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순해지지 들더라고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투바투 보면서 그 생각했는데 지금 K-팝의 어떤 대세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순한 맛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투바투 보면서 했던 생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유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문화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 미국 문화라는 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국 문화인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것들,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 미국 뭐 방송, 뭐 미국 뭐 MTV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약간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낯익은데 동시에 저게 진짜 미국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었고 근데 언제나 사실 K-팝 안에는 저게 그러니까 진짜인가라는 항상 질문이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뭔가 되게 그러니까 약간
하나 더 거쳐가지고 약간 스크리닝 된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것이 바로 K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투바투 음악 자체가 사실 되게 록 베이스의 음악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밴드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 또 락키드로서. 약간 네. 내가 알고 있던 밴드는 악기를 가지고 하는 밴드, 그게 밴드인데. 락 밴드죠, 락 밴드 사실. 근데 악기가 없는데도 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록을 하는 밴드도 록 밴드로 이해할 수 있나? 근데 이건 너무 개념을 넓히는 건가? 이러면서 혼자서 막 록이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아니 사실 데이식스 같은 그룹도 물론 데이식스는 밴드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근데 데이식스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보컬을 수행하는 사실은 저는 연주를 할 뿐이지 보컬 보이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밴드 형태로 소화하고 있는 거고. 투바투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지 않고 춤을 추는 그룹이지만 사실은 락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진짜 어떤 장르의 접근에 대한 어떤 좀 전환 같은 거, 예, 방법론에 대한. 그리고 또 보이 그룹들 얘기만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그룹들에도 관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좀 인기가 있는 여성 그룹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이 이미지들을 연출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요. 뭐 있지랄지 블랙핑크랄지. 알파 거리라고 아, 그러죠? 네, 다들 이제 워낙에 좋아하는 그 요즘 유행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변화해가는 흐름도 좋으면서도 전 한편으로는 위클리를 항상 좀 네.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이미지나 혹은 이야기라는 것들이 뭔가 꾸며지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어딘가에나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전에 오마이걸 같은 팀이 그런 여자아이를 조금 섬세하게 그리면서 또 크게 사랑받은 그룹이었다고 한다면 위클리는 그것에 더해서 정말 그 교복 치마 아래 체육복 바지 같은 거 입고 학교 끝나자마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바로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굉장히 좀 건강한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 건강한 여자아이가 뭘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복 패션이라든지 여자들의 뭐 소녀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남성의 시선을 통해서 그렇죠. 주로 필터링 됐던 약간 어떻게 보면 환상을 걸그룹으로 구현하는 류가 솔직히 많았어요. 우리 그건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뭐 완전히 뭐 검고 강렬하고 진짜 아까 말한 알파 거래 이미지 선 솔직히 이제 그게 포스트 뭐 21 혹은 포스트 블랙핑크의 이후에는 다 그 영향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든 방금 말씀해주신 뭐 위클리든 저는 거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사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고 솔직하고 좀 더 리얼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 그거를 좀 강렬하게 보여주느냐, 혹은 좀 더 어쩔 땐 귀엽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니까. 네. 어쨌든 국내든 해외든 전반적으로 음악계에서 특히 이제 여성 아티스트가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나 어떤 논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고, 시각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것 같고요. 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네. 것이 약간 가장 혁신적이거나 파격적인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도 왜 머리를 다시 금발로 바꾸고 왜 옷을 이렇게 그런 패션을 입고 있냐라는 논의가 막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빌리 아일리시도 그냥 이 모든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를테면 걸그룹에서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약간 있는 그대로 여성들을 어떤 뭐 다른 이미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했는데 혼자 얘기 안 하지 않으셨어요? 그룹? 기억하세요? 이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이미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왔어요. 이미 이렇게 아, 그래요? 하면서. 아, 스루 근데 하나요? 뭐 하나 그래도 한 팀 하나 더 하시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여기, 한번 네. 해볼까요? 아니, 차우진의 픽. 왜 이래? 저는 사실 여러 팀들이 있는데 약간 하나를 꼽자면은 아까 했던 이야기 맥락에서는 우아를 좀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최근 올해 데뷔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데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데뷔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특히나 틱톡 같은 이런 뉴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지금 빠르게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아이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마도 올해나 작년 중반 이후에 데뷔한 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로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 아마 제가 계속 물어보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올해 그렇죠. 제가 보면 올해 데뷔한 팀들이나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제 그 뭐 에스파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뭐 데이식스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뭐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어떻게 진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예전에도 K-팝이 이거 유행 아니냐? 어차피 이거 지금 반짝했다가 이거 그렇게 되는 아니냐는 사실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뭐 10년 동안 K-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트위터 데이터로도 보고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올해 이제 틱톡의 데이터 같이 보면서 이게 굉장히 예전에는 유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진화하고 있고 또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뻗쳐갈까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거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K-팝 레이더 저희 사이트에는 지금 한 650개의 팀의 아티스트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도 K-팝 아티스트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갖고 논의했는데 맞아요. 네, 과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이돌까지냐 그랬는데 이게 저희는 이걸 보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제 K-팝 범주에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 범위가 더 커지고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각자 생각하시는 이 K-팝의 개념과 그리고 그 범주는 이제 어디까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전 대답 안 할래요. 저도 하기 싫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어렵다 질문. 어려워.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미 뭐 논쟁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까지가 근데 아이돌이라는 건 뭐 다 어원들을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산업적인 포맷이지 이게 뭐 음악 장르도 사실은 아니고 근데 어떤 뭐 방식일 수는 있어요. 음악을 전달하는 방식, 음악을 만드는 방식일 수는 있는데 아이돌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또 아이돌은 반드시 그룹이냐? 예, 그러니까 보통 아마 그룹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아이유는 아이돌이 아니냐. 뭐 그렇죠. 이거 정말 많이 뭐 들은. 아티스트와 아이돌의 이분법도 하나가 그래서 있어요. 나온 게 솔로 아이돌이잖아. 아, 솔로 맞아요. 데뷔한 아이돌.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실은 생각하는 거는 뭐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약간 그거는 뭐 한계일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진짜 말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K-팝 아이돌이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K-팝의 원류는 어디냐, 시작은 어디냐 이런 질문도 H.O.T냐, 서태지냐,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는 뭐 소방차냐, 키보이스냐. 키보이스냐.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논의들이 가능한 어떤 개념정이어서 솔직히 여기에서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흐름 같은 것들을 찬찬히 보다 보면 분명히 저도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K-팝 하면 무조건 어떤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만든 훈련을 뭐 통해서 그래서 같은 성별의 뭐 다수의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그룹.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시국도 좀 진행이 되고 또 이 K-팝 아이돌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 혹은 나라에서 나오는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우리는 오히려 더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훨씬 K-팝이라는 것 자체를 크게 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막 K-R&B 뭐 이런 얘기도 살짝 사담을 하면서 아니 들어왔었는데 진짜 궁금해요. 뭐 맞아요. 판 깔린 김에 진짜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네.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건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봤을 때 우리 과거에는 제가 진짜 뭐 20대 때는 한국의 R&B라는 건 굉장히 인디안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과연 뭐 비비라든지 설이라든지 뭐 그들이 뭐 메이저 아티스트라고 하기는 좀 아이돌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연 그 중소 아이돌과 메이저한 R&B 가수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누가 더 케이팝적이냐고 보면은 메이저한 R&B 가수들이 훨씬 케이팝적으로 케이팝이라고 인지되기도 하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보면 아마 우리는 K-팝과 아이돌을 등치시켜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부터는 K-팝과 아이돌을 분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팝은 K-팝이고 아이돌은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한 90년대 중후반에 아이돌이라는 말이 막 나왔을 맞아요. 때는 그렇죠. 그냥 아이돌이라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K-팝은 K-팝이 없었지. 없었죠. 네. 케이팝이 네. 없었지. 네, 가요고 그냥 그때는- 댄스 가요 네. 아이돌. 한류라는 말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00 아마 9년 10년 지나면서 K-팝이라는 말이 좀 대중화되고 많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2차 한류니 신한류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 2차 한류는 K-팝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면서 또 그때 엄청 논의가 있었잖아요. K는 도대체 뭐냐. 음. 근데 저는 오히려 K-팝은 그러면 라틴팝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되냐? 여기서 라틴팝이라는 거는 그냥 남미 지역에서 나오는 음악인데 예를 들면 근데 그 노래들은 다 영어로 부른단 말이죠. 대부분의 노래들도. 그러면은 이게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라틴팝은 진짜 라틴팝이 아니고 브라질에서 브라질 차트 1위를 하는 라틴팝은 진짜 라틴팝이냐 이런 논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K-팝에 대한 논의 중에서 K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역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어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죠. 한국어로 부르는 것만이 K-팝이냐? 아, 그렇죠. 영어로 부르면 맞아요, K-팝이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거 있는 네. 것처럼 전혀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제 갑니다. 아니 왜 중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네, 저도 맞아요. 사실은 네. 아티스트에 대한 범주도 또 중요하지만은 저도 내년에 이제 펼쳐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한국의 케이팝 시스템이 음악 장르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올해 그런 논쟁이 있었죠. 케이팝이 네. 뭐 니주를 시작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런 논쟁들이 이제 어떻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제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거는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저희처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 맞다 아니다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우진님 말대로 K-팝이 그 기술이다, 문화적인 어떤 기술이다라고 보면은 그 기술 자체가 그러면 K-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K-팝의 기술을 모듈화해서 그걸 사용하는 모든 음악은 K-팝이 아이러니하게 K-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SB19 같은 그룹이 지금 뭐 트위터에서 뭐 팔로워들이 그 빌보드에서 소셜 지수 조사하면은 탑5 안에 들어요. 근데 그 그룹이 그 태국 그룹이죠. 태국 그룹인데 만드신 분은 우리 그 컬트 트리플하던 정성환 씨가 가서 K-팝의 시스템을 그대로 해서 만드신 그룹인데 그럼 니주는 알겠어요. 니주는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박진영 씨한테 물어봤을 때 나에게는 트와이스와 니주가 똑같은 그룹이다. 정확히 똑같은 그룹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같은 그 연습생들이니까. 다만 그들은 일본어로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뿐이고 트와이스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양쪽에서 활동할 뿐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이미 발표가 됐죠. 뭐 NCT 할리우드 네. 또 뭐 하이브와 또 어디가 합작하는 미국 현지의 K-팝 아이돌. 그럼 과연 거기서 K-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이건 거의 철학적인 논쟁까지도 그러니까 갈 것 저는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K-팝 말고 다른 말이 개발될 거라는 아, 생각도 재밌습니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라틴팝을 예를 든 것처럼 라틴팝은 이제 장르로 이해되고 있잖아요. 장르로 어떤 그렇죠. 장르적인 특징이 있고 음. 그래서 한국에서 이를테면 어떤 그룹이 나왔는데 신곡이 라틴팝 스타일의 뭐 어떤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보고 예를 들면 이 그룹이 라틴팝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그룹이 라틴팝을 한다는 거는 저도 라틴팝 약간 스타일이다. 그쵸. 혹은 이게 다른 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국에는 점에서 아마 K-팝이라는 것도 그렇게 약간 사실은 자리 잡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을 후자로 하게 갈 돼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K-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그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이돈춘가 아무튼 그 미국 아, 쪽에 네네. 그 그룹이 보이그룹이 나왔는데 그 댓글에 재밌는 게 많았어. 야 이거 K-팝인데 누가 그러는 거야. 근데 이미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
어떠한 음악 스타일을 요런 정도의 뉘앙스로 소화하는 약간 케이팝이다 그게. 보이그룹은 K-팝이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숙제가 남는 거예요. K-팝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나 그 숙제 안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정의할 가능한 수 피하고 있냐. 싶네요. 이를테면 네. 그냥 하이브리드하게 노래 한 곡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장르가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다. 절충적으로. 이것이 K-팝의 특징이라고 우린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어떤 특정한 장르, 스타일, 고유한 어떤 성질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디테일들은 계속해서 그때 저희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숙제를 열심히 해가면서 풀릴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 좀 큰 방향성이 있다면 어쨌든 K-팝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이 K-팝이라는 장르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뻗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사실은 이런 고민이나 논쟁 같은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사례별로 또 성공과 실패별로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정의를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계속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저는 우선 K-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망하면 안 됩니다. 아니 네.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과연 K-팝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델을 B팝 가수라고 부르거나 비욘세를 A팝 가수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물론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메이저리그가 월드 시리즈인 것처럼 자기네들은 특별한 그런 명칭이 필요 없고 너희들만 국가 카테고리가 있어라라는 식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카테고리화 시키면서 우리를 더 쉽게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구분법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사실 제 욕심은 궁극에 가서는 투바투니 뭐 BTS니 위클리니 이렇게 불리고, 사실은 뭐 K-팝 가수 위클리 이런 구분이 없으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세련됐다.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성공이죠. 왜 제일 큰 성공이고. 우리가 미국 팝, 영국 팝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들이 언제나 팝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이 기준점이니까. 안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 져서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J-팝과 K-팝 비교 많이 하는데 J-팝은 J-팝이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K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가장 아닐까. 큰 네. 성공이랄까? 뭐 자리를 잡는 네.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세션 주제가 저기잖아요. K-팝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인데 네. 이미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멀리까지 음악적 갔어. 장르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음. 글로벌의 지역까지 얘기했다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아포키 세션도 있었잖아요. 여기 네. 이제 메타버스와 버추얼까지 얘기하면 지금 이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미 이제 이렇게 많이들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또 혹은 뭐 누구 예측했겠죠. 또 이제 이렇게 K-팝이 성장하고 또 지금 이게 어디까지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은 2021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내년에 이맘때 우리가 또 이런 행사 2022 K-팝 레이더라는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는 올해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몇 가지를 뽑으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얘기해보고 내년 이 자리에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누가 아, 너무 틀렸는지 부담스러워. 누구는 맞췄는지를 네. 저희가 오징어 게임처럼 할수 있도록 죽나요? 네. 우리 뭐 음악 평론가 이제 네. 맞춘 사람 빼고는 다 은퇴하나요? 저희는 뭐 이렇게 인증을 할 테니까는 네. 어렵다. 뭘로 꼽으세요? 진짜 꼽아 보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떤 뭐 세션의 키워드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결국에는 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올해 나온 모든 뭔가 K-팝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키워드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대면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 세션에서 계속 얘기한 틱톡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거기에서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K-팝이라는 것에서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아시겠지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라는 게 이게 K-팝뿐만이 아니고 전 사실은 음악 산업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부터 세계적인 가수들이 왜
몇 달씩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혼 및 뭐 각종 가정 불화를 이혼까지 겪으면서도 나오나요? 월드 투어를 막 1, 2년씩 했느냐. 그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금전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자신의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K-팝이 다른 장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팬들과의 정서가 뎁스 있게 이루어져 있는 아티스트들이고 장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서 더욱더 가깝게 느꼈던 전 세계에 이미 형성이 많이 된 K-팝 팬덤들이 지금 저는 약간 용광로 뭔가 폭풍 전야 같은 상태란 생각이 들어요. 올해 말에 사실 벌써 BTS는 그쵸. 미국에서의 투어를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 내년에는 K-팝 지금 이제 글로벌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산업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년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에 있는 팬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이 2년 동안 축적된 비대면 아이디어와 함께 폭발할 거란 생각이 대면이 들더라고요. 키워드다. 근데 저는- 저하고는 완전 정반대. 그렇더라고요. 근데 키워드기도 한데 내 생각에는 소망인 것 같아. 아 그렇죠. 근데 저도 소망인 것 정말 같아. 너무 공연 너무 보고 네, 싶어요.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기대하고 있는데 동시에 아마 1년쯤 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할까 하면 아마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해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 힘들겠죠. 근데 네. 저는 왜 이런 생각하냐면 처음에 이제 올해 좀 꼽고 싶은 키워드 테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와 엔터테인먼트 특히 K-팝이 결합되는 게 올해가 당장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년 뒤에 한 3년, 4년 뒤에 벌어질 일들이 좀 땡겨서 작년과 올해에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작한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멀리 있거나 뭔가 되게 추상적이거나 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형태로 구현되냐의 문제고 이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거나 여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금융, 뭐 결제 이런 것들이 붙는 순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근데 뭐 NFT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FT든 아니면 블록체인이든 네. 이런 가상화폐 기반으로 실제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뭐 콘서트가 열리고 콘서트를 뭐 티켓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대면 콘서트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식의 시장이라는 게 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아마 올해는 좀 테스트보드처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대면 시장이 열리더라도 그거와 거의 병렬적으로 온라인과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콘서트라든가 혹은 비대면 상태의 뭐 팬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야, 내년 이맘때 승자는 누구인가? 김유나인가 차우진인가? 아니 승자 패자의 두둥. 문제는 아니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나 메타버스나 혹은 이후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와의 결합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유의미할 수 있는 규모의 팬덤이나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있는 팬덤을 만들기까지에 있어서 사실은 그 밑 바탕에 존재를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팬덤들과의 밀접한 교류랄지 혹은 그것이 이제 뭐 대면이 될 수도 있고 비대면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유려하게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 사실은 그 이후의 비즈니스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돌이 없는데 위부터 천장부터 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면 어쩌면 팬의 규모가 안 되는 팀들한테는 사실은 대면이 너무 중요하고 규모가 되면은 비대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사실 온라인 콘서트가 그런 거잖아요. 온라인 콘서트가 확실히 팬덤이 큰 쪽에서는 거의 대박이 나는 거고 좀 작은 데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하지만 있는데 왜 BTS도 대면 콘서트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제 예상은 저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건 너무 야비하죠. 저도 내년에 이렇게 누가 만나 생각하죠. 보세요. 아, 제가 맞습니다. 아, 정말 제가- 본받고 네. 싶네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키워드가 네. 대면과 어떤 키워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저 하나 있어요 사실. 아, 네. 키워드가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캐릭터. 캐릭터요. 이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나 이거는 이렇게 산업의 어떤 큰 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적인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도 어쨌든 그 여기는 이제 어떤 경험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거. 근데 저는 이제 캐릭터라고 보는 거는 결국 이 지금 특히 아이돌 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뭘까 그 방향성을 계속 생각해 보다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그게 가상이든 실제에 기반한 것이든 그 한 명 한 명의 멤버들을 혹은 전체 그룹을 캐릭터화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진화 모델을 저는 잡고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때려 맞추는 하나의 예상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위해서 메타버스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시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라는 게 사실 K-팝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본질 생각해요. 같아요.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멤버 하나하나 혹은 그룹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잡아주는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이런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방향을 뾰족하게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의 K-팝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뭐 서사가 될 거라는 내년이 말씀이 될지는 아닐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면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뭐. 캐릭터가 대면에서 팬들을 만나고 메타버스로 그게 가나요? 메타버스로 확장이 되는 야, 우리 되게 잘 정리가 되네요. 연결. 말 잘하는 사람들만 아, 모여나갖고 이게 네. 이 혹시 예상치 못한 또 되게 좋은 인사이트의 연결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실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세 분한테 이제 처음 이제 연락드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제 던졌을 때가 한 6월달, 7월달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구나. 네. 그런데 이제 벌써 한 3, 4개월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면 이제 또 우리 또 본물이 터져서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짧게 딱 하란 짧게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션까지 10개 세션을 하면서 각자 이제 어떤 소감이셨는지 한번 차우재님부터 한 문장. 네. 한 문장은 끝나고 길게 하지 마.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그런데 어려워. 이렇게 하면 그런데 뭐 진짜 어려운데 그런 거 네. 생각 안 해봤는데. 한 문장으로 약간 이번에 K-팝 세션은 저에게는 K-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했던 입장에서는 하나 일종의 모멘텀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말을 안 하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 하세요. 저는 나 생각이 안 나. 그냥 진짜 한 문장인데 이거 내년에 또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K-팝 저도 이제 K-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K-팝을 좋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산업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더 내년에는 또 다른 키워드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K-팝 레이더 내년에 또 보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K-팝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 그때 언제 한번 비슷한 사석에서 비슷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도 질문 많이 받아요. K-팝은 지금 전성입니까? 뭐 이제 시작입니까? 뭐 앞으로 몇 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K-팝 레이더를 하고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도 그래서 내년에 또 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네. 하모니가. 한 5년 같이 가요. 10년 너무 길고. 네. 건강 조심하십시다. 네. 역시 제가 또 한 문장으로 물어봤지만은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저는 잘라주세요. 저희 회의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제 마음 아시죠? 네, 알죠, 알죠, 한번 알죠. 화생회를 저희는 밤 10시, 11시에 시작해도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끝나는 그래 왔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준비했던 이 행사였습니다. 네. 네.
또 아무쪼록 이 10개 세션 영상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세션인데 이 보시는 분들도 이 10개 세션 같이 보면서 이 K-팝이라는 요 단순한 키워드 되게 뭐 스펠이 길지도 않잖아요. 이 K-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안에 또 그거의 또 가능성이 또 어디까지 될지 많은 분들이 또 이 K-팝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스페이스 OGT와 또 여기 3명의 최고의 K-팝 평론가 3분과 그리고 틱톡이 함께해준 2021 K-팝 레이더 틱톡 컨퍼런스 내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또 내년 이맘때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 K-팝 레이더 틱톡 컨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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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